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총파업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이 초강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4,356명의 조합원에게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노조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피고발인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어제 이사회에서 수사발 KTX 법인 설립을 전격 의결하면서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이번 파업이 제2의 쌍용차 사태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파업을 이끌고 있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오늘 뉴스바 초대석에서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른 아침 정신 없으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도 상황실에 같이 있고요. 예. 요 전체적인 파업 투쟁에 대한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는 곳에서 간부님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삭발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파업의 목적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규모, 그러니까 참가하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수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파업에 돌입한 거고요. 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가 KTX 민영화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면서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업 규모는 저희들이 필수유지 업무 제도를 준수하고 있고요. 조합원 2만 1,000명 중에서 필수유지 근무자 8,500명 제외한 조합원 중에 1만 명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필수유지 인력은 현장에서 철도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철도 운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열차마다 필수유지 운행률이 좀 다르고요. 필수유지 운행률은 전체적으로 평균 60% 정도를 노사 간 합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측이 저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일단 몰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KTX와 수도권 전동차는 평상시와 같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차는 대체로 필수유지 운행률과 비슷합니다. 예. 지금 그제 뉴스에서는 파업 참가 조합원 4,356명 직위 해제됐고 또 어제는 1,585명이 추가로 해제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위에도 해부하겠다고 하고 사실상 준해고로 보아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어제 저녁에 1,585명 추가 직위했고요. 예. 현재까지는 5,941명입니다. 예. 아마 사측은 계속 파업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계속할 예정인 것 같고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철도공사 측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업 참여 중에 있는 조합원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하는 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측도 이게 불법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대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남발하고 있고 사실상 조합원 개인에게 대단히 파업을 참가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저희 조합원들 뭐 이런 압력이나 협박에 현재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현재 파업 대오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명분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있을 텐데요. 직위해제 사유가 있을 텐데요. 예, 파업에 돌입했다가 복귀하면 예. 빨리 복귀하면 심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그 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명분. 그런가요? 예. 다소 실소를 유발하는 이유긴 합니다. 예. 그와 동시에 노조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예. 전해집니다. 예. 불법 파업이라는 걸 전제로 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판단해야 될 주체는 국토교통부나 철도공사가 아닙니다. 예. 노동부죠. 예. 아직 노동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예.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서 약 200명가량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파업 대오에게는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에서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협박하고 또 파업 지도부들을 고소고발을 일방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무턱대고 하고 나서 지도부의 발을 묶으려는 이러한 의도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2009년 파업에서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1차, 2차, 3차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회적 물의를 또 빚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 또한 결코 뭐 저희들의 지도부의 파업에 대한 의지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불법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사 입장은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노조에서는 파업에 앞서서 사측하고 임금 협상도 벌였고 또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거치는 등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다 마쳤고요. 저희들의 이번에 2013년도에 노사간 단체 교섭에서 수서발 KTX 법인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사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 절차 과정들을 다 마친 저희들은 절차와 과정, 수단 이런 것들을 모두 법적인 것을 지킨 준수한 정당한 파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법 상으로는 근로 조건하고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수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거는 일응 민영화와 관련된 거라고 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코레이 측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수서 KTX 주식회사가 철도공사로부터 분할될 경우에 저희들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용하시는 승객이 대거 수서 KTX 주식회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약 3천억에서 4천억가량의 추가 매출의 감소가 일어나고요. 이것은 저희들 내부로 들어왔을 경우엔 사실상 엄청난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또한 각각 사업에 대한 외주화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고 이러한 재정 악화로 인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물류 자회사를 또 분할하는 것 그다음에 차량 정비 주식회사로 또 분할하는 것 이러한 철도 분할 민영화에 사실상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근로조건 내지는 고용안정과 정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 전반에 대한 뭐 정부 정책이 늘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철도의 민영화는 근로조건과 무관할 수 없다. 간접적인 근로조건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업은 정당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금 전에 이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업무방해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당한 파업일 경우는 업무방해가 아니고 특히 또 위법한 파업이라도 업무방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게 저희 법원의 태도이긴 한데요. 지금 경찰에 고발됐고 또 이례적으로 경찰은 접수 당일에 피고발인들을 모두 소환 통보를 했다지요. 예, 속전속결의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장님도 고발을 당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초에 10일까지 소환을 하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소환에 응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요. 아마 파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조기에 아마 이 파업 지도부에 대한 뭐 압박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출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압박하는 거라는 게 확인됐는데 다시 출두할 수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경찰이 48시간 동안 저희들 지도부를 묶어놓고 조사를 하게 되고 또한 지도부를 구속할 경우에 사실상 지도부가 출두에 응하면 지도부가 파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 이것이 민영화의 단초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그 자회사 설립이 왜 민영화에 연결될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자회사 설립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공사의 자회사라고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서 정확한 표현은 계열사 이런 표현을 하지만 수서 KTX 운영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설립을 결정한 것은 거기에 철도공사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식회사 형태에서 사실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수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수서발 KTX의 노선은 국민의 혈세 15조 4천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를 어제 달랑 50억만 출자 결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 법인을 만들고 국토부는 여기에 제2사업자에 대한 면허권을 바로 발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영철도 체제를 분할해서 민간 주식회사와 공영체제인 철도를 동일한 노선에서 경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일부러 수서까지 가서 타지 않습니다. 또한 수서, 강남, 용인, 분당 등에 있는 승객들도 서울역이나 용산역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지역 독점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비단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공사, 서울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서울 수도권에서 별도의 회사로 있지만 승객을 놓고 경쟁하지 않고요. 내부에 비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사람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임금을 얼마나 깎을 것이냐, 이러한 것으로서 사실상 비용 경쟁 수준만 내부 운영비 경쟁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사실상의 철도 산업에서의 경쟁을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당연히 단순한 경쟁 체제가 아니라 민영화를 가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분을 70%로 확보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지켜진다면 그래도 많이 우려하시는 측면에서의 민영화의 효과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한 3번 정도 바뀌었고요. 예. 그 3번 정도 바뀌는 것은 뭐냐면 애초에는 국민연금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언급하셨죠. 들어갈 계획도 없고 협상할 계획도 없다.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또한 이거는 내용을 받은 게 아니고요. 철도공사가 직접 2개의 복수의 이 대형 로펌 회사로부터 입장을 받은 것은 2중 3중의 민간 매각 장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상법과 충돌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관이. 그렇다고
공공 부분에서만 한정해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예. 사실상 이 상법이나 기존 법률과 충돌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철도공사가 지분율이 높게 41% 넘어가면 예. 철도공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예. 즉 철도공사 경영진이나 예. 이 경영진의 사실상의 정책 지휘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예. 민영화하겠다라고 맘만 먹으면 예. 정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음. 라고 하는 걸 다 설명을 받아냈어요. 예. 입장을. 예. 즉 정관에서 2중 3중의 민간 매각 장치나 민영화를 위한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관으로는. 예. 이게 이미 사실로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언제든지 의지에 따라서는 민영화될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와 관련된 코레일의 임시 이사회가 있었지요. 결과적으로 네, 안건을 결의를 하고 통과를 시킨 건데요. 예. 그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오늘 먼저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1시에 네.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이사회 가처분 신청의 근거는 예.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비상임 이사 중 4분이 이미 임기가 지난 분들이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회가 비상임 이사를 지금 현재 선출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기가 지난 분들이 사실상 이 중요한 철도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을 하고 바로 나가버리시는 거죠. 예. 문제가 보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출자 결의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 즉 공사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석 KTX 운영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연간 3천억 이상의 손실이 있게 된다고 예.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KTX 철도공사에 손실이 있게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자신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만든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결정이다라고 예.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약 3개 정도에 달하는 그 법무법인들과 함께 오늘 바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그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말씀도 또 하셨는데요. 그러면 배임죄 관련해서 고소고발도 예정 중이신 건가요? 예. 아마 오늘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하고 예. 대전지법에 그건 왜냐하면 대전에 저희들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사회 결정과 관련한 배임 여부는 내일 중앙지방법원에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그 노조의 경우에는 당초 파업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그 이사회를 연기하고 대화 의지만 표하면 일단 파업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코레일은 이사회를 감행했지요. 네. 예. 근데 일견으로는 또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임시이사회 이전입니다. 예. 이렇게 더 이상 더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다른 단초라도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한 달여 전부터 그 이사회를 중단하고 그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 발전에 대한 방안을 만들자고 1년 내내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 뭐냐면 저희들이 토론회 공청회만 한 3, 4회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올해 1년만. 예.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100만 명 정도, 100만 명이 넘는 그 시민들의 서명지도 받았어요. 예. 그거를 새누리당,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다 전달을 했는데 물론 청와대 전달을 때는 막혔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외국 사례까지 외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뭐 국제 심포지엄 이런 것도 했고요. 수십 차례 집회도 했고 농성도 했고 안 할 것 없이 다 해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강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사회가 강행되면 그 의지가 계속 제3, 제4 확인되면 저희들은 이제는 마지막 결정인 파업밖에 할 수 없다. 예. 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그 오래전서부터 했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약 이사회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예. 강행하면 저희들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공사 측에게는 저희들이 12월 8일까지 즉 이사회에 대해서
결정을 유보하거나 이사회 일정을 유보한다라고 하는 입장만 오면 저희들은 파업에 대한 일정도 당연히 변경할 수 있다라고 계속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까지 그런 답변이 없었고요. 더 애석한 거는 8일날 최현혜 사장을 비롯한 대표 교섭위원들이 언론사가 많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중요한 대표 교섭조차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시간 이상을 교섭장에서 기다렸고요. 그 뒤에 일방적으로 교섭을 또 밤새도록 기다린다라고 발표만 하고 아무런 저희들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사측의 이사회 일정 변경에 대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물었지만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9일날 오전에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한을 정해서 이미 입장을 요청을 했었군요. 근데 당초 정한 시한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속보 뉴스처럼 전해오는 소식이 있는데요. 조금 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수서발 KTX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 그러니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소식을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씀으로 처음 들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그렇다고 보지만 현호석 부총리께서 지난번에 또 하신 말씀 계세요. 공공기관에 파티는 끝났다. 이러면서 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이런 거를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미 확인되고 공인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철도가 민영화되지 않았습니까? 일본 철도 민영화의 시작은 87년 특별 법인을 만들므로부터 철도 민영화가 일본 철도 민영화가 시작됐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분에 대한 매각이나 국철이 갖고 있었던 지분에 대한 매각이나 이건 본격적으로 된 것은 한 10년 정도 지난 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 5년 안에 2005년도까지 해서 모두가 완벽하게 일본 철도가 민영화되고 그 민영화된 일본 철도가 홋카이도 철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난 문제점들을 10년도 채 안 돼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즉 일본 철도 민영화는 이렇게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한서부터 민영화가 시작된 것도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4년 뒤에 매각하기 시작을 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철도의 수소 KTX가 민영화될 뿐더러 그 시기에 철도공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거나 부실화될 경우 철도공사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민영화될 개연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 물류 자회사 만들어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건 민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8개 적자 노선부터 시작해서 민간 개방하겠다. 이건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화물 뿐만이 아니고 차량 정비 주식회사 만들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2017년까지 차곡차곡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이것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침 발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발언으로는 그냥 명분에 불과하고 특정 반응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미하지 않다. 기왕에 이미 선 조치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이 발언만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약속 이행에 대한 보장이 적절한 조치하고 병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요.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요. 14조, 저희들 정말 답답한 게 14조 5천억이 들어간 이 거대한 장치산업에 운영회사를 달랑 50억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투자 기금은 3천억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50억만 달랑 내고서 모든 절차, 면허 절차까지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정 철회에
그리고 국토부가 예. 면허를 이제 곧 발급하려고 할 텐데 그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철도 발전에 대한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저희들 당연히 참가할 의사 있고요. 예. 그 사회적 대화 기구나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장이 있다라면 저희들 대안을 가지고 당연히 그러한 장에 참가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노동조합과의 교섭이나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의 이 파업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이 KTX 회사가 설립되는 그 자체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의 조치라는 건 무용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파업 장기화된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예, 저희들 초기에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이 노조에 대한 탄압,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이번이 대단히 큰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 산업을 지키는데 114년 공영체제였거든요. 예. 이거는 그 독점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대단히 이상한 어느 표현이고요. 예. 114년 공영체제를 지금 유지해온 철도가 이제는 주요 핵심 산업인 고속철도 노선에서 복수에 그것도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는 주식회사와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 공멸이다. 라고 예.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굳건하게 파업 대우를 유지하고 지도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꿔낼 수 있도록 계속 투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시민의 불편에 초점을 맞춰서 또 화물물류 수송에 지장이 있다는 측면을 내세워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부탁의 말씀 그리고 또 연대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소나마 열차 운행에 있어서 불편을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만 이렇게 철도가 분할되고 할 경우에 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고요. 더군다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단히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열차의 사고가 위험이 증대될 위험성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철도 산업이 탈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철도 산업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잠시 열차를 좀 세우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동조합원들 간에 또한 역할을 나눠서 필수이직 근무자까지도 배치하고 그렇게 지금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에게 철도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한 민영화를 막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 당사자와 소통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국민의 발 철도를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히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저 코레일 근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는 문제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용에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많은 불편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